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설정에서 디스플레이에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정 들어가시고요. 보시면 디스플레이라고 있죠? 누릅니다. 자, 이 디스플레이에서 조절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자, 우선 밝기 조절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밝기는 과다하게 올리면 눈에도 안 좋고 이 배터리에도 굉장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너무 과다하게 올리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약간 아래쪽으로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 밝기 최적화죠. 이것은 스마트폰을 쓰는 패턴에 맞춰서 최적화를 시켜주죠. 그래서 이 밝기를 최적화로 놓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눌러보시면 지금 사용 패턴 초기화라고 나오죠. 자, 이거를 아예 초기화를 시킨 다음에 이제 조절을 해주는 건데, 지금까지 제가 이 쓰던 그 패턴 방식에 맞춰서 할 때는 초기화를 해버리면 그걸 어느 정도 정보가 쌓일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요건 그냥 사용 중으로만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블루라이트 필터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요새? 이게 밤에 이 스마트폰 보고 하면 눈에도 안 좋고 잠도 안 오고 한다고 그래서, 그죠? 이 블루라이트 필터를 켜게 되면 1몰에서 1초까지 이렇게 사용하게끔 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에 방해가 안 되게 만들어주죠. 예약 시간에 켜기를 눌러서 사용을 하시고요. 이렇게 해주면 직접 설정, 시작, 종료 시간 다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저는 근데 보통 항상 지금 켜기 상태에서 씁니다. 항상 이렇게 해놓고 써요. 왜냐하면 눈에도 좀 안 좋고 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해놓고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야간 모드죠. 밤에도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어두운 테마 적용한다고 하죠. 지금 켜기를 두면 배경이 이렇게 까만색으로 적용이 돼서 훨씬 안정적이 되겠죠. 밤에는 이걸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모드 두시면 자연스러운 화면, 선명한 화면 이렇게 두 가지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에 따뜻한 색상이 있잖아요. 이거를 올릴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블루라이트 필터를 적용을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예, 이 부분은. 그 다음에 고급 설정 가면 화이트 밸런스를 조절하게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하얀색이 완벽하게 나오게끔 여기서 조절을 해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 그런데 뭐 이것은 그렇게까지는 중요하지는 않은데 사진 같은 거 볼 때는 화이트 밸런스를 조절을 하거든요. 근데 뭐 보통 쓰실 때는 그다지 큰 영향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여기서 선명한 화면, 자연스러운 화면 이거를 해서 조절하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화면 모드 말고 블루라이트 필터를 아예 켜버리라는 거죠. 이렇게 쓰시면 지금은 되게 노란색으로 보이는데 이게 이제 눈이 적응이 되면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나요. 자, 그 다음에 글자 크기와 스타일이죠. 스마트폰에 나오는 이 글씨 크기를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글꼴과 여러 가지 글꼴이 있죠. 다운로드를 해서 글꼴을 쓰실 수도 있어요.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글꼴을 이용하면 좀 더 스마트폰을 이쁘게 꾸밀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뭐 다운로드를 받아서 깔았다고 해서 배터리 같은 데 영향을 주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쁘게 꾸미는 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글자를 굵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눈이 좀 나쁘신 분들은 이렇게 이용하시면 좀 더 편하게 쓰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화면을 크게 작게죠. 자, 지금 보이는 상태가 이 정도인데 크게 해주면 이만큼 올라가고 작게 해주면 작아지죠. 자, 만약에 이거를 크게 했을 때는 스마트폰 일반 화면에 홈 화면에서는 차이점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브라우저를 켰다든지 할 때 이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앱이나 이런 데 텍스트 부분만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글씨 크기 작게 크게 해서 우리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화면 해상도죠. 자, 이거 누르시면 지금 현재 FHD 상태인데 제가 지금 쓰는 이거는 S10 5G인데 저는 FHD로 지정이 돼 있는데 WQHD까지 지정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에선 약간 틀릴 수가 있겠죠. 그것만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너무 해상도를 높이 잡으면 눈이 굉장히 아프니까 그거는 맞춰서 헤어지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전체 화면 비율로 사용할 앱이죠. 이건 뭐냐 하면요. 지금 우리 화면을 보면 카메라 부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노치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이게 싫어요. 왜냐하면 영화 같은 거를 본다나 또는 무슨 뭐 사진을 볼 때나 할 때는 이게 가려진단 말이죠.
그럴 때는 여기 전면 카메라 감추기 이 버튼을 눌러서 이거를 밑으로 내려줍니다. 자, 그러면 모든 화면에서 이 카메라 부분까지는 안 올라가고 그 아래까지만 보이게 돼요. 이걸 모르셔서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요. 이거 왜 어떻게 바꿉니까? 이거는 전부 여기서 바꿔주시면 돼요. 또는 앱마다 따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원하는 앱만 따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뭐 지금은 전부 자동으로 돼 있는데 원하는 것만 바꾸실 때는 뭐 예를 들어서 간편 측정 가면 이거 이제 자동으로 할 거냐 전체 화면으로 할 거냐 여기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화면 자동 꺼짐 시간이죠. 지금 5분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5분 동안 사용하지 않을 때 저절로 화면이 꺼지는 거죠. 이거는 배터리 때문에 되도록이면 빨리 꺼지는 게 좋습니다. 자, 제가 핸드폰을 통화를 하고 그냥 놔뒀는데 화면이 위로 올라와 있을 때는 5분 동안 계속 이 상태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5분이 지나면 화면이 꺼지죠. 그런 거는 배터리에 굉장히 영향을 주죠. 왜냐면 그런 식으로 한 10번만 하면 벌써 1시간 배터리가 날아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화면 자동 꺼짐 시간은 좀 이렇게 짧게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빨리빨리 꺼져서 배터리 절약 모드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홈 화면 보시면 홈 화면 앱스 화면 사용이라고 나오죠. 이렇게 눌러보시면 자, 홈 화면만 사용, 앱스 화면 사용. 홈 화면만 사용하면 모든 앱들이 이 홈 화면에 전부 다 나오는 거죠. 그러면 불편해서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되도록이면 앱스 화면만 넣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따로 이용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 홈 화면 배열, 가로 세로 몇 줄 몇 줄이냐 그거 얘기하시는 거고요. 앱스 화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앱스 버튼이죠. 앱스 화면으로 이동하는 버튼을 홈 화면에 표시한다. 그죠? 끄면 안 나오고요. 키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버튼을 얘기하죠. 요거는 나오는 게 편리하겠죠. 이게 없으면 되게 불편해요. 그 다음 아이콘 배지라고 나오죠. 이 아이콘 배지는 알림이 오게 되면 밑에 있는 배지 스타일에 있는 여기에 표시가 된다는 얘기예요. 연동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울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손으로 밀면 지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여드리면 여기 왔다고 가정하면 싹 밀면 없어지죠. 이런 식으로 알림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자, 배지 스타일은 뭐 이렇게 나오고요. 숫자 없는 배지. 문자가 지금 한 개 와 있다는 표시잖아요. 이걸 끄면 뭐가 와 있다는 것만 나오고 몇 개가 와 있다는 건 안 나오죠. 지금 여기는 키면 한 개 와 있다, 3개 와 있다.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앱을 추가하는 거, 알림창 바로 열기, 가로 모드 회전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뭐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거는 휴대전화 방향이 바뀌면 자동으로 회전하는 거죠. 요건 끄면 그게 적용이 안 됩니다. 그거는 어디에서 연동돼요? 여기 보시면 키고 끄고에 따라서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거랑 연동을 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엣지 스크린이에요. 자, 이게 엣지 스크린이 적용되는 모델이 있고 적용이 안 되는 모델이 있죠. 그거에 따라서 틀리게 되겠습니다. 자, 엣지 패널은 저는 켜놓고 쓰는데 자, 여기 이렇게 볼록 나온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이렇게 당겨주면 엣지 패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바뀌죠. 지금은 저는 2개만 나와 있는 상태예요. 요거하고 요거하고. 자, 그런데 여기서 엣지 패널 가셔서 지금 제가 나온 2개 말고 여러 개를 더 첨부를 할 수도 있어요. 뭐 날씨라든지 리마인더, 스마트 셀렉트, 라이브 메시지, 삼성 멤버 뭐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서 편집 누르셔서 내가 원하는 자주 쓰는 앱들은 이렇게 자 누르고 기다렸다가 잡히면 끌어다가 얹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그럼 빨리빨리 실행하는 것들은 이렇게 해서 빨리 실행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니까 많이 이용하도록 하시고요. 자, 엣지 라이트닝은 알림을 받으면 팝업이 되지 않고요. 이 라이트로 보여줍니다. 자, 굉장히 이쁜데 이게 단점이 잘 안 보이는 때도 있어서 이제 그게 하나 단점이긴 하죠. 자, 알림 받기, 알림 스타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테두리에 빛 보이시죠? 이렇게 알림이 오면 그렇게 빛 모양으로 나오게 돼요. 자, 여기서 효과, 색상, 투명도, 너비, 알림 깊이 이렇게 쭉 나오죠. 지금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좀 좁게를 넓게 바꿔주시게 되면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테두리가 좀 굵게 나오죠. 빛이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스타일을 지정해 줄 수 있고요. 엣지 라이트닝 제스처죠. 팝업을 누르거나 밀어서 다양한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알림이 왔을 때 얘기예요, 이건. 지금 뭐 알림이 안 와서 그런데 알림이 오면 저런 식으로 이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쉬운 사용 모드인데요. 이것은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쓰면 좀 편하세요. 기본 모드 있고 쉬운 사용 모드 있죠. 적용을 해주시면 화면이 굉장히 커지죠. 그래서 부모님들이나 친지분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 설정을 이렇게 바꿔주시면 훨씬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커져서 시원시원하게 볼 수가 있죠. 자, 기본 모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바인데요. 이것은 이제 위로 올리는 건데 불편해서 안 돼요. 이거는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내비게이션 바는. 오작동 방지 필터죠. 이거 반드시 켜놓으세요. 자, 휴대전화가 어두운 곳에 있을 때는 터치가 입력 안 되게끔 지정을 하죠. 자, 이거 주머니에 넣었다가 자기도 모르게 전화 걸려서 낭패 본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이거 오작동 반지 필터 반드시 켜놓으시고요. 화면 보호용 커버 사용해도 터치가 입력되도록 민감도 높인다고 하죠. 이런 거는 앞에 뭐가 커버가 있을 경우 그럴 때도 민감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충전 시 꺼지면 화면 보호기 켜집니다.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배터리를 쓰는 거기 때문에 충전할 때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꺼놓고 쓰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설정에 있는 디스플레이에 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갤럭시 스마트폰의 유용한 기능에 있는 모션 및 제스처와 자동 꺼짐 시간을 조절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연관이 좀 돼 있기 때문에 같은 수업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설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요, 유용한 기능이라고 있죠? 자, 이 유용한 기능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모션 및 제스처라고 있어요. 이 모션 및 제스처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편리한 기능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요거는 편한 그런 기능들이니까 꼭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들어서 화면 켜기죠. 휴대전화를 집어들면 화면이 켜진다고 나오죠. 자, 요걸 이렇게 키면요, 요게 이렇게 꺼져 있을 때도 이렇게 놨다가 들게 되면 화면이 켜지죠. 이게 얼마나 편해요. 이게 꺼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있을 때 아무 반응이 없어요. 자, 이때는 이걸 눌러서 키셔야 되겠죠. 자, 이 불편합니다. 저는 지금 이 2번 눌러 화면 켜기를 켜놨기 때문에 여기서 2번 터치를 하면 이게 켜지게 되죠. 자, 그런데 들어서 화면 켜기는 뭐 구태여 또 터치를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들면 켜지니까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요거나 이 둘 중에 이제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두 개 다는 켜놓고 쓰시면 굉장히 편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스마트 스테이 기능인데요. 자, 이것은 여기 있는 디스플레이에 자동 꺼짐 시간과 연동하게 됩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여기 자동 꺼짐 시간을 보시면은요, 15초부터 10분까지 있어요. 자, 15초나 30초나 이렇게 두면 우리가 뭐 보다가 보면 이 자동으로 꺼져 버려요. 굉장히 불편하죠. 그러면 또 이 터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보다가 보면 또 화면이 어두워지면 또 꺼지니까 터치해야 되고. 자, 그렇다고 해서 10분이나 이렇게 잡아버리면 내가 깜빡 잊고 이렇게 놔두면 계속 켜져 있죠? 10분 동안. 자, 이거 배터리에 굉장히 안 좋죠. 금방 닳아버리고. 자, 그래서 이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냥 계속 켜있는 방법이 없냐고 물어보시는데, 자, 요게 이제 요렇게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유용한 기능 가셔가지고요, 모션 및 제스처 가셔서 스마트 스테이를 눌러주시면은요, 전면 카메라로 얼굴을 인식한다고 하죠. 자, 그 대신 제가 얼굴이 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인식을 합니다. 인식을 해서 계속 켜 있는 거죠. 즉, 앞에 있는 여기서 디스플레이에서 시간을 짧게 잡아도 내가 이 스마트폰을 쳐다보는 한은 안 꺼지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연동해서 쓰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짧은 시간이 좋습니다.
이 배터리가 금방금방 닳아요. 왜냐하면 이 화면이 제일 많이 닳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30초나 15초, 뭐 최대한 1분 이상 안 넘어가는 게 좋겠죠? 이렇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유용한 기능 가셔서 모션 및 제스처 가신 다음에 여기서 스마트 스테이를 꼭 켜놓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스마트 알림이 있네요. 이 스마트 알림은 자, 눌러볼게요. 휴대전화를 집어들면 부재중전화 읽지 않은 메시지를 진동으로 알려준다고 그러죠. 자, 이 경우에는 부재중전화나 읽지 않은 메시지가 있을 경우 이렇게 엎어놨다가 들면 윙 하고 울리게 되겠죠. 이런 것도 되게 편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간편 무음 전환이라고 있네요. 자, 이것은 전화가 오거나 알람이 울릴 때 손으로 화면을 덮거나 그 다음에 바닥을 향해 뒤집어서 진동을 끈다고 하죠. 자,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요거를 제가 이제 여러 번 써봤는데 이건 잘 안 돼요. 제일 빠른 방법은 뒤집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동이 바로 꺼지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근데 굉장히 편해요. 써보시면 진짜 편합니다. 뭐 이렇게 끄고 할 필요 없으니까 요거는 되도록이면 사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간편 무음 전화는. 자, 그 다음에 한 손 조작 모드라고 나오죠. 저는 지금 이게 갤럭시 S10인데 이 기능은 다른 갤럭시 폰에도 전부 다 적용됩니다. 모션 및 제스처는 전부 적용되니까 다 한번 이용해 보세요. 자, 한 손으로 휴대전화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크기와 구성을 최적화한다고 하죠. 자,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여기서 한 손으로 들고 움직이려면 이게 굉장히 불편해요. 더군다나 이제 S10 같은 경우는 되게 크기 때문에 자, 이게 굉장히 불편하고 이런 부분에 여기가 걸려서 이게 딴 데로 가버린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죠. 자, 이때 여기서 한 손 조작 모드를 키시게 되면 화면 하단 모서리를 대각선으로 밀면 크기가 줄어진다고 나오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켰죠? 이렇게 하면 줄어들죠. 자, 그 다음에 손 안에 다 들어와요. 그러면 얼마나 편해요, 그죠? 이렇게 편하게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대로 하려면 한 번 클릭, 이렇게 한 번 클릭. 굉장히 편하네요, 그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를 보시면 이쪽으로 붙거나 이쪽으로 붙거나 설정으로 들어가거나 바로 끌 수가 있네요, 그죠? 자, 그 다음 홈 버튼을 3번 누를 수도 있죠. 이게 좀 불편하다 싶으면 이렇게 누르세요. 자, 그 상태에서 하나, 둘, 셋. 그러면 똑같아요. 다 마찬가지가 되겠죠? 하나, 둘, 셋. 자, 그 다음에 설정을 눌러보시면 다시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이용을 하면 스마트폰을 뭐 쓰다가 보면 한 손으로 쓸 일이 되게 많은데 굉장히 편리하게 씁니다. 요거는 꼭 쓰도록 하세요. 뭐 이거는 이제 본인에 따라서 이걸로 하시던 이걸로 하시던 결정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손으로 밀어서 캡처죠. 자, 이것도 뭐 여기 막 누르고 하느니 이게 편해요. 오른쪽으로 밀면 찰칵. 그죠? 이렇게 뜨죠. 지금 내가 캡처한 화면을 편집할 수 있는 메뉴가 뜨게 돼요. 자, 이렇게 해주면 네, 그렇죠? 자, 그 대신 지금 이렇게 하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이건 왜 그러느냐면 손 날 부분이 전부 다 붙어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한쪽 방향만 붙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붙여서 밀도록 하세요. 그러면 착각 찍히죠? 그러니까 날 부분 하면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자, 여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그대로 대고 쭉 밀도록 하세요. 그러면 찰칵찰칵 이렇게 찍히게 됩니다. 자, 캡처하는 방법도 되게 편해요. 쓰시다 보면. 이거 뭐 누르고 안 해주셔도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밀어서 전화 또는 메시지 발신이죠. 요것도 편리합니다. 자, 전화나 연락처 앱에서 또는 전화번호부에서 오른쪽으로 밀어서 전화를 걸거나 왼쪽으로 밀어서 메시지를 보내죠. 자, 일단 통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뭐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전화를 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통화가 뜨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으로 밀면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자, 이거 진짜 편해요. 모션 및 제스처에서
자, 밀어서 전화 또는 메시지 발신하는 방법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내려가시게 되면 디바이스 케어라고 있죠. 여기를 들어가 보세요. 여기에 들어가면 배터리라고 나옵니다. 배터리에 들어가 보세요. 그 다음에 이 배터리에서 상단에 점 3개 있는 메뉴를 누르시면 설정이 나오죠. 설정에 다시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 가시게 되면 설정 최적화라고 뜨게 돼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을 때 설정을 최적화해서 배터리 사용기간을 늘린다고 하죠.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화면 자동 꺼짐 시간이 있네요. 그렇죠? 자, 요거를 끄면 30초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화면이 꺼진다고 하는데 이걸 껐어요. 그러면 적용이 될까요? 적용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거는 이제 배터리에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새벽 시간만 되는 거예요. 새벽 시간만. 여기 써 있죠?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새벽 시간에만 적용되는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도 S10인데요. 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가끔 잠자기로 안 들어가요. 이게 대기 상태로 들어가지가 않고 계속 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설정에 가셔가지고 디스플레이에 가셔서 자동 꺼짐 시간을 줘도 적용이 안 돼요. 계속 켜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 하면 여기 배터리 최적화 디바이스 케어 있죠? 여기에 가셔가지고요. 여기서 설정 최적화를 켰다가 자동 꺼짐 시간 이것도 켰다가 그 다음에 다시 홈 화면 돌아왔다가 다시 들어가서 다시 꺼주시면 그때는 먹습니다.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이게 두 개가 약간 충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용하시면 쓰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잠금 모드, 잠자기 관련한 내용과 유용한 기능에 있는 모션 및 제스처 부분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갤럭시 스마트폰의 스토리 기능을 활용해서 멋진 추억 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은 제가 갤럭시 사용자들에게 적극 권하는 필수 기능입니다.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을 열어볼 수 있는 정도만 된다면 놀러 갔을 때 찍은 사진이나 일상생활의 사진들로 누구나 멋진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갤러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갤러리에 이렇게 기본 화면이 나오죠? 여기서 스토리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알아서 매일매일 이렇게 스토리를 구성을 해줘요. 자, 그러면 내가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100일이 됐다. 그러면 이 스토리도 100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스토리를 많이 필요 없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걸 지워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거 계속 용량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자, 그러면 이 기본 스토리를 가지고 한번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만든 거를 가지고 그냥 그대로 이용하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 그냥 이렇게 눌러서는 편집이 안 되고요. 여기 플레이 버튼을 일단 누르면 플레이가 되고요. 자, 한번 터치해서 자, 멈춤 누르면 아래쪽에 메뉴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수정을 해주게 되겠죠. 자, 여기 있는 붓 모양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터지고 하는 이런 꾸며주는 액세서리 부분이죠. 자,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바꿔줄 수 있어요. 소풍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크레용, 화창한, 자, 이런 식으로 갤럭시에 있는 인공지능이 알아서 이 사진의 분위기와 맞는 걸로 잡아주는 거죠. 자, 일단 이렇게 기본으로 크레용으로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T라고 있죠. 자, T 눌러보면 여기 있는 텍스트를 바꿔줄 수 있어요. 지금 5월 28일 날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써져 있는 거죠. 요거를 눌러주신 다음에 운동장의 아이들 이렇게 했어요. 날짜를 꼭 써줄 필요는 없죠. 여러분이 원하는 다른 걸로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제목이 바뀌죠. 그 다음에 노래를 바꿔줄 수 있네요.
자, 노래 누릅니다. 지금 노래를 없게 할 수도 있고요. 자, 내 스마트폰에 저장된 음악을 이용해서 만들어줄 수도 있고, 테마 음악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다양한 테마 음악들이 있죠. 이 중에서 원하는 음악을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뭐 예를 들어 한 번 더 누르면 멈추죠. 자, 그런데 옆에 보면 화살표 있는 부분 있죠? 자, 이런 것들은 내 스마트폰에 다 다운받아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없는 부분만 다운받아져 있고, 이런 것들은 내가 내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빌리빙이라는 걸 한번 내려받고 싶어요. 그러면 내려받았죠? 그래서 완료했습니다. 됐네요. 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플레이 버튼 있죠? 자, 요걸 누릅니다. 이걸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얹혀 있는 사진들의 위치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슬라이드 쇼잖아요. 그래서 자, 내가 이 사진과 요 사진의 위치를 바꿔주고 싶죠. 그러면 원하는 사진을 한번 클릭을 하시고요. 손으로 누르시고 이걸 들어서 자, 그대로 들고 옆으로 움직이면 옆에 선 보이세요? 선 보이시죠? 예, 여기에다가 끼워 넣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사진은 하나가 밀려나게 되겠죠. 예, 원래 사진은 하나가 밀려나고 그 사이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진의 위치를 우리들이 원하는 위치대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여기에 보면 휴지통 모양 보이죠? 내가 원하지 않는 사진은 휴지통을 누르게 되면 그 사진은 지워질 수가 있습니다. 필요 없는 사진 하나 지워볼까요? 자, 여기 있는 사진을 지운다고 해서 원래 내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이 지워지는 건 아니고요. 이 스토리 구성 안에서만 없어지는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그 사진은 없어졌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플레이 되는 부분 옆에 보시면 스마트폰이 돌아가죠. 이렇게 가로 모드와 세로 모드. 지금은 제가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이제 스마트폰을 세워놓고 설명을 드리는데, 자, 이걸 이제 옆으로 눕히거나 하면 이제 요거 버튼을 눌러주시면 옆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유할 수도 있고 동영상 저장할 수도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이 가족끼리 이렇게 공유해서 영상을 볼 수 있고 지인들하고 어디 놀러 가셨을 때는 아주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스마트폰에서 알아서 만들어주는 구성된 스토리를 가지고 만드시는 거고요. 자, 내가 이제 하나를 만들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스토리를 하나 생성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스토리 만들기로 들어갑니다. 이 설정 부분은 사진일 경우에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것을 스토리로 가셔서 설정을 누르셔야 뜨게 됩니다. 여기서 설정 누르시고 스토리 만들기 들어가세요. 그러면 스토리 만들기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만들어 볼까요? 샘플 해서 하나 했습니다. 추가. 그러면 사진을 고를 수가 있네요. 내가 원하는 사진을 이런 식으로 골라서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 여러분이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거기서 아예 들고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원하는 사진만 다 찍어서 들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앨범에 사진을 따로 모아놨어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서 여기 있는 사진들로 전부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눌러서요. 전부 사진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완료했죠. 자, 그러면 샘플이라고 해서 바로 하나 뜨네요. 그죠? 이거를 이제 편집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날짜별로 사진들이 쭉 나오죠. 이게 한 날짜에 찍은 걸 모아놓은 게 아니고 여러 날짜에 찍은 걸 모아놨기 때문에 이게 날짜별로 다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가신 다음에 지금 샘플이라고 하나 나왔네요. 그죠? 자, 그러면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수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위치를 바꾼다든지 뭐 다양하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플레이 누르시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사진이 한 장을 더 가져왔어야 되는데 안 가져왔네요. 그럴 때는 여기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자, 여러분이 필요한 사진을 나중에라도 첨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누르시면 완료하시면 첨부가 돼요. 그러면 그 사진이 내가 지금 아까 놨던 커서를 이렇게 위치시켰던 위치에 그대로 들어오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게 이제 스토리 기능이고요. 동영상을 저장을 해줍니다. 사진의 위치라든지 음악 같은 거라든지 안에 뭐 넣는 것들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그대로 그냥 넣으시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따로 설명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 갤러리로 한번 가볼까요? 저장이 잘 됐는지. 자, 들어가시고, 자, 여기 갤러리에 있는 스토리에 이렇게 저장이 됐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플레이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유 누르시게 되면 자, 공유할 동영상 저장 중이죠. 자, 이것은 자체 포맷으로 저장되는 거기 때문에 딴 데에서는 볼 수가 없으니까 공유할 동영상 포맷으로 저장하는 거죠. 누구든지 볼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죠? 이렇게 스토리는 자체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원하는 데다가 메일로 보내든지 문자로 보내든지 뭐 여러 가지로 이용할 수가 있죠. 구글 드라이브라든지 이런 데다 올린다든지, 그죠? 삼성 클라우드 쓰시면 거기다 올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용량도 나오게 되네요. 68.52메가라고 나오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 사진으로 여러 가지 편집을 하고 음악도 놓고 스토리를 만들어서 공유하고 저장하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자, 이번 여름 내도 여러분들 휴가 가셨을 때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동료나 지인들에게 보내주시면 아주 많은 추억거리가 되겠죠. 꼭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디바이스 케어에 있는 저장 공간과 램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바이스 케어로 들어가기 위해서 설정을 누르시고 아래로 내려가셔서 디바이스 케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시면 디바이스 확인 중이라고 나오죠. 자, 지금 상태 나오고요. 자, 아래에 보시면 저장 공간과 램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선 저장 공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 공간에 보시면은 지금 내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문서,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애플리케이션에 차지하고 있는 양들이 지금 전부 나오게 되죠. 자, 우선 문서를 한번 눌러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문서가 지금 저장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항목 선택에서 전체를 체크해서 삭제를 할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부분만 체크해서 삭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자, 이미지를 보시면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필요 없는 이미지들은 지우거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영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동영상들이 나오고 용량과 날짜들이 전부 일목요연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애플리케이션은 내 스마트폰에 깔려 있는 여러 가지 앱들이 나오게 되고요. 오디오는 저장되어 있는 음악들이 전부 보여지게 되겠죠. 자, 여기서 지금 이 상태 위쪽에 보시면 점 3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점 3개를 누릅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이 위쪽을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256기가의 저장 공간이 있는데 48.1기가를 사용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시스템 사용자 데이터 있고 지금 그 아래 보시면 불필요한 데이터라고 나오죠. 그게 410메가가 되는 거죠. 자, 여기 아래에 있는 지금 정리를 눌러주시면 그런 불필요한 데이터들을 정리해주게 됩니다. 이 불필요한 데이터는 아래 나와 있다시피 캐시 파일이라든지 잔여 파일, 광고성 파일들 이런 것들을 삭제해서 저장 공간을 확보하죠. 여러분들이 이 스마트폰을 쓰다 보면 여러 가지 웹사이트도 방문하고 앱들을 실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광고 파일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게 이 스마트폰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것은 하등 이 스마트폰에 도움이 안 되는 쓸데없는 것들이죠. 자,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이제 정리를 해주게 됩니다. 자, 이걸 누르기 전에, 자, 여기 위쪽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 공간 분석이라고 나오죠? 저장 공간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 중이 18%죠. 내장 메모리라는 것은 저장 공간을 얘기합니다. 256기가 중에 48.13기가 사용되고, 이미지가 얼마 사용됐는지, 동영상, 설치 파일 이렇게 쭉 나오게 되죠. 기타도 있고요. 자, 이제 아래쪽에를 한번 보시면 중복 파일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똑같은 사진이 중복해서 들어간 거예요. 자, 여기 옆에 화살표를 눌러서 들어가시면 지금 상단에 있는 이 그림 있죠? 자, 이 이미지가 지금 현재 2개가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내장 메모리에 DCIM의 샘플에 들어가 있고요. 내장 메모리 SD카드 백업에 DCIM에 또 들어가 있죠. 이렇게 중복돼서 들어가 있는 게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에 한번 가서 보시면은 이게 사진을 많이 찍고 이 스마트폰을 쓴 지가 오래될수록 이게 중복돼서 여기저기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싹 다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필요 없는 것들은 전부 지워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쓸데없는 것들, 중복돼서 들어간 것들은 전부 체크해서 싹 해서 삭제해서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복 파일을 없애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중복 파일 차지하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뭐 몇백 장씩, 뭐 많이 쓰시신 분들은 몇천 장씩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용량이 큰 파일이라고 나오죠. 이 용량 큰 파일도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파일들이 있는데 동영상 중에 용량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죠. 필요 없는 것들인데 차지하고 있으면 그런 것도 삭제를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디오 문서 쭉 해서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뒤로 돌아가시면은요. 지금 정리 여기 보시면 아까 410메가인데 지금도 410메가죠. 이건 뭐예요? 이렇게 중복된 이미지들은 해당이 없어요. 필요 없는 문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금 정리를 눌러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용량을 엄청나게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 중이라고 나오죠. 네, 다 끝났네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건. 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한번 살펴보시고 정리를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총 저장 공간부터 사용 가능한 저장 공간, 시스템 저장 공간에서 전체적으로 쭉 나오게 되겠죠. 자, 여기 눌러보시면 눌리는 곳이 있고요. 안 눌리는 곳이 있어요. 이런 총 저장 공간은 눌러도 아무 변화가 없는 반면 여기서 사진 및 동영상을 누르면 변화가 있죠. 그죠? 예, 여기서 연결 프로그램이 뭘로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및 동영상을 볼 때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연결을 할지 여기서 지정을 해주고, 음악 오디오는 이걸로 구글 플레이로 연결이 되고, 게임은 이렇게 VR 요걸로 연결되고, 이 여러 가지 이제 연결되는 게 나오게 되겠죠. 파일은 어떤 걸로 저장되느냐에 따라서 그 파일들이 이게 쭉 보이게 되겠죠. 안드로이드에 있고 애프터 포커스에 있고 쭉 있죠.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에 7개네요. 자, 눌러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가 쭉 나오게 되죠. 이건 이제 다운로드 받은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필요 없는 것들은 이렇게 내려서 우측에 이제 버튼을 누르셔서 공유를 하든지 폴더를 만들어서 따로 넣던지, 자, 정렬을 하든지 아니면 이 편집을 눌러가지고요. 전부 지워줄 수가 있죠. 이 다운로드 받은 것도 쓸데없는 것들 의외로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 번씩 보시고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 공간은 용량이 아주 충분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반드시 한 번씩 꼭 정리를 해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램이 나오죠. 자, 이 램을 눌러보시면 지금 정리해서 이제 또 나오죠. 쭉 살펴봅니다. 지금 정리 2.2기가죠. 자, 보세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갤럭시 스토어, 삼성 인터넷, 메시지, 뭐 U 플러스 멤버스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 하단에 좌측에 보면 지금 실행되어 있는 앱들 나오잖아요. 눌러볼게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실행되고 있는데 모두 닫았어요. 다 닫았죠? 다시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사용 중인 앱이 없는 상태죠. 그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램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디바이스 케어 가셔가지고요. 램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최근에 사용한 앱이 없다고 나오죠? 더보기 한번 해볼게요. 이건 또 그럼 뭘까요? 이것은 최근 사용한 앱이 아니고 내 스마트폰 램 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 파일들입니다. 그게 지금 1.7기가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램과 저장 공간의 차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장 공간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책을 보고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그 책들을 쭉 꼽아 놓는, 여러분이 책들을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해요. 그런데 이 저장 공간은 그런 책들을 꽂아 놓는 책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책꽂이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무슨 수학 공부도 할 수도 있고요. 자격증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상식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쭉 한꺼번에 정리되어 있는 책장이에요. 책꽂이인데, 자,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하려면 책꽂이에다가 보고 할 수는 없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합니까? 꺼내서 책상 위에 얹어놓고 공부를 하죠. 자, 문제는 책상이 아주 작으면 책을 3권, 4권씩 꺼내놓고 공부를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자, 하나를 보다가 또 참고할 자료가 있으면 이 책은 잠깐 꽂아놓고 또 다른 책을 꺼내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책상은, 공부를 하는 책상은 램이 되고요. 저장 공간은 책꽂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램이 클수록 여러 가지 다중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보면서 저 책도 보고, 그죠? 책상이 작으면 안 되겠죠. 문제는 책상에 쓸데없는 여러 가지 책들이 널려 있으면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자 하는 책을 꺼내서 얹을 데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램에 들어가서 지금 정리를 하는 램 공간 확보한다는 지금 말이 나온다는 것은 지금 하지 않는 쓸데없는 작업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내가 지금 쓰지 않는데 죄다 지금 꺼내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꼭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네, 다 지워주죠. 쓸데없는 거. 네, 그러면 공간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넓은 환경에서 쾌적하게 여러분이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매우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별 10개짜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시로 이 쓸데없이 올라가 있는 것들은 다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램을. 물론 이 스마트폰을 껐다가 부팅을 완전히 새로 다시를 하면 단번 없어지는데, 문제는 이걸 부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한번 이제 부팅해서 키면 몇 년, 몇 달 계속 쓰죠. 그럼 이제 계속 램에 적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스마트폰이 느려지죠. 스마트폰이 느려지는 것은 거의 99%. 자, 이게 정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반드시 정리해 주세요.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램.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저장 공간과 램을 잘만 관리하셔도 아주 빠르고 쾌적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음이라고 지금 바뀌었네요. 그죠? 예, 이런 것들을 정리해주면 최적화가 되는 거죠. 자, 요렇게 해서 저장 공간과 램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